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잠깐 오늘 새벽 기도회, 상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혈액암 투병 중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임상사례 경험이 있어서, 어, 간증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늘 그 혈액암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런 분들, 또 지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좀 그냥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뭐 제가 이제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병의 발병에,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통계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사유 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소천하시는 돌아가시는 경우는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7, 80%는 뭐 때문에 돌아가시냐면 순환계 계통의 질환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혈액 순환의 문제.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심장병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그게 뭐 중, 중풍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발저림이나 이런 모든 병들이 사실은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잘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관이 뭐 줄어들어서 막혔거나 아니면 그 피가 너무 탁해서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아주 그 가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 그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거를 복용해서 혈액을 묽게 해가지고 혈액 순환을 도와서 저희가 이제 피곤도 풀고 이러한 그 원리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혈액 순환의 문제다. 이거 피상적으로는 겉으로는 혈액 순환의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혈액 안에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트럭에 비유를 하면 그곳에다가 사실은 산소를 얹어서 우리가 소호흡을 하면 그 폐에 공기가 공급이 되고 그 공기가 심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혈액의 혈소판 위에다가 산소를 얹어서 이거를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쭉 공급을 하고 이제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쭉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하고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신체 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쥐가 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쥐가 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경직된 통증이 오고, 위경련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혈액이 딱 멈춰서는 순간 그 위경련 위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겪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급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끝을 막 응급적으로 따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또 뇌졸중이 왔을 때 중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 열 발가락 혈액을 이 피를 따주는 이유는 그 혈액이 터진 혈액이 그 뇌에 고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열 손가락으로 피를 빼줘서 압력을 없애주는, 이 혈관으로 피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라고,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피가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왜 생명이냐 하면 결국은 그런 이유입니다. 혈액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고요. 혈액이 잘 공급되고 원활하게 돌아가면, 순환이 되면 사람이 활동적으로 이제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 속에서 순환계 계통에 특별히 혈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단순히 그 혈액암뿐만 아니라 혈액은 원초적인 우리의 건강을 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혈액이 나빠지고 탁해지면 이제 병의 원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을 걸러주기 위해서 간이 또 해독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에 무리가 오고. 이게 피가 나쁘면 간에도 무리가 오고, 콩팥에도 무리가 오고,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이제 건강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특별히 이제 혈액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병이,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처음엔 제가 뭐 혈액암에 관심이 있거나, 저는 백혈병하고 혈액암이 같은 것인 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알게 된 거는, 저희가 그 남원에 있는 낙동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서 12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그곳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를 했습니다. 그 IMF 때가 닥치면서 그 부모들에 의해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겨진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애들이 방황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도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남원 지역에 유독이 그 필리핀에서 온 이주 여성들,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나름 이제 전문대도 나오시고 학력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그 이주 여성이 있었어요. 전문대를 나온. 근데 이 여성을 저희가 영어 선생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한두 번씩 와서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역아동센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분이 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병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의뢰이, 항상 고열에 시달리고, 뭐 40도를 오른다 내리락거리는 고열에 시달리고, 몸살, 감기 증상 같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었대요, 자기한테. 전남대병원에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그좀 심한 몸살 감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는데, 그러다가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이 있어요. 화순에. 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확한 병명이 나왔는데, 그것이 백혈병, 혈액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혈액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혈액암이 뭔가 봤더니 원리는 딱 하나더라고요. 혈액 안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염증이 생기고 피가 더러워지니까 거기에 산소를 얹어서 전 혈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니까 산소를 공급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오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뇌로 공급돼야 이게 건강하고 이렇게 정신이 말짱할 텐데, 빈혈이 오고, 그리고 이제 몸이 점점 병을 얻게 되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따로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쪽에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화순 전남대병원의 그 사회복지사가 벌써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연년생으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농촌총각하고 결혼했는데 막 울면서, 우리 아이들 내가 엄마 없으면, 잘못하는 한국말로 내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 어떻게 아빠한테 못 맡겨요. 뭐 이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펑펑 우는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미국 말리 외국 땅에 와서 그것도 외롭고 서러운데 또 백혈병까지 얻어서 이렇게 아이들까지 일찍 놔두고 이 젊은 여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며칠 안 돼서 저쪽 영덕, 대게로 유명한 영덕에서, 포항 쪽이죠. 포항 영덕 쪽에서 박스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영양원 같은 데서 달인 거 있잖아요. 달인 그 엑기스를 달인, 이게 한 100여 개가, 200개인가 100여 개가 여기 들어 있고, 손편지를 한 장이 넣어 있었는데, 그 손편지를 제가 봤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그 당시가 2000년도인가 그랬어요. 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00도, 그간 어간이니까 지금 벌써 한 20년이 되죠. 그때 홍승범이라고 하는 할아버님이 73세였어요. 그 당시 73세.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거의 100세가 넘어 가실 텐데, 그분이 손편지를 써서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이걸 먹이래요. 다짜고짜 자기가 사랑의 리퀘스트 받는데 자기 가장 가까운 절친인 친구의 며느리도 필리핀에서 왔는데 얼마나 이국만리 외로운데 병까지 얻어서 내가 딸 자식 보는 것 같아서 펑펑 자기도 울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다려 먹이면 어, 백혈병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그 확신에 찬 어조로 편지를 보내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왜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는지 자기는 산에 가서 이제 그런 약초들을 캐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개하셨던 게 뭐냐면 지치라고 하는 자초라고 하는 이 보라색 예, 뿌리예요. 그거를 캐서 다려가지고 뭐 그냥 그것만 먹여도 되는데 그냥 뭐 거기 대추를 넣든지 뭐 다른 거를 조금 넣어서 달여서 그냥 물 마시듯이 먹어라. 이제 그렇게 한두 달만 먹으면 이게 치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상 사례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교통사고로 서울의 기독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바로 옆 병상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3년째 백혈병으로 그 병원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심각해서 병원 밖 외출이 허락이 안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웠대요. 왜냐하면 이 청년 전에 자기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백혈병이었는데 자기가 캐서 다려준 그 지치를 먹고 자기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용히 휴게실로 불러다가 이 청년한테 그거를 말을 해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답니다. 의사들은 절대 안 믿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양방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치료법이나 한의학 쪽은 무시를 한다.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경동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다려서 그거를 계속 먹어라. 독성이 없으니까 그냥 물 먹듯이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할아버지를 휴게실로 따로 부른 거예요. 근데 가니까 막 소주도 받아놓고 닭 통닭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야단을 쳤어요. 쳤더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달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예. 피곤함이 훨씬 덜하고. 근데 이제 의사가 검진을 계속 하잖아요. 정기 검진 하는데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백혈병이라는 병이요. 그 집안의 기둥뿌리를 다 뽑고 죽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돈이 계속 들어가고 살릴 희망은 거의 가능성은 없고 장기적으로 그냥 생명만 점점 이게 뭡니까 죽어가는 것만 시간만 좀 연장시켜 주는 거지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병이 희박한 병이 이제 백혈병 혈액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도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이 죽어가는 생명을 지연만 시켜주고 있는 형국이었죠. 그런데 계속 의사가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지금 요즘에 뭘 먹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지시대로 아니요 저 말씀하신 대로 약 잘 먹고 밥 잘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계속 고개를 아닌데 갸우뚱거리더래요. 두 달째 두 달째 됐는데 또 의사가 검진을 하고 너 솔직한데 이야기해라. 도대체 뭘 먹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백혈병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져서 차도가 있다. 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한테 말을 해라. 요즘에 뭘 먹고 있는지.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때 이야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계속 먹어라. 예. 그때 의사가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병원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출을 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년 동안을 병원 밖을 출입을 못하니까. 외출을 하고 심지어
석 달째 되는 때에는 남산 산까지 이제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해서 병원을 퇴원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 이거를 상상했겠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소상의 홍승범 그 할아버지 73세 할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필리핀 이주 여성한테 두세 달만 먹여라. 내가 그거를 내가 다 부담해서 보내주겠다. 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신방을 했고 그 박스를 전달을 했고 이 사연을 전달을 하면서 반드시 이거를 먹어라. 근데요, 이 필리핀 여성들이 또 배웠다고 하는 필리핀 여성들이요, 이 서구적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의사 말 아니면 양악을 한 의사들 말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민간요법 같은 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맛이 좀 이상하다고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을 꾸역꾸역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한 달치 또 박스가 또 왔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거를 또 전달을 해줬는데 안 먹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정기 검진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또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절대로 같이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먹고 있다고 의사한테 말하지 마라. 근데요, 가서 같이 이웃집 잘 지내는 그 여자분하고 비슷한 또래 병원에 갔는데 그걸 다 고주할 미주알 다 말해버린 거예요. 의사한테. 이걸 먹고 있다. 괜찮으냐. 의사는 당연히 먹지 말라고. 그때부터 꾸역꾸역 어렵게 먹였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먹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화가 난 거죠. 왜 안 먹냐. 지금 다 먹었을 때가 지났는데 왜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아직 다 못 먹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다 못 먹었냐.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빨리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지금 노발대발하시고 이게 할아버지 정성인데 왜 안 먹냐.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두 달치를 다 먹였어요. 어렵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매주는 못 나왔죠. 힘드니까. 근데 나왔는데 지난번 나왔을 때하고 달라진 게 그 전에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머리가 완전히 그 문어머리처럼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니까 완전히 대머리가 돼 있는 거 상황.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가발을 쓰고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좀 가발을 쓰려면 좀 긴 머리 좀 예쁜 가발을 사서 쓰지 왜 저 더벅머리 같은 가발을 쓰고 왔지 제가 이제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랬는데 아니 머리가 난 거예요. 머리가 제가 그걸 몰랐던 거지. 제가 왜 그 가발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머리가 났다고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서. 근데 머리가 나가지고 더벅머리처럼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20년째 그때 이후로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은 뭐 연락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수년 전까지 연락을 하고 필리핀 또 방문해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제가 그때 이제 떠나온 교회 선교사 나오면서 떠나왔던 교회를 한 3년 만에 방문했더니 너무 반가워서 소식을 듣자마자 통닭을 싸들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 여동생 남매인데 여동생도 있는데 멀리 자매인데 청중가 어디에서 있는데 불러가지고 또 내려와라 목사님 만나자 해가지고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어떤 뭐 은혜를 입은 사람 제가 뭐 이런 사람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낳고 나서 그분들이 감사를 잘 모르더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좀 그래요.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그래서 당신들 같이 그 할아버지 그 영덕으로 가자. 사람이 인지상정 아니냐? 감사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교회 본고차로 해가지고 멀더라고 영덕까지 가는 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조그마한 둔덕 같은 절벽 있는 둔덕 같은데 기와집 뭐 좀 초라한 기와집인데 그것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책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방바닥에. 들어누울 자리 정도만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서 그분들한테 큰절 시키고 할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야단 맞았죠.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먹냐. 내가 내 아들도 고쳤고 그다음 기독병원에 있는 청년도 고쳤다. 그러면서 수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다 하는 거를. 그 청년이 매년 나한테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내온 거다. 그러면서 그 기독병원에 그 청년 군대까지 갔던 청년이 매년 감사하면서 보냈던 편지,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게 부인병에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가 진료를 부인병에 걸려가지고 좀 심각하게 중병이었는데 이거를 또 다려서 보내줬더니 먹고는 부인병. 왜냐하면 혈액에 관계된 거잖아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아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 편지를 받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할아버지 편지를 받고 나서 그때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에 정보가 없어요. 인터넷 한 화면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절반.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지치자초라고 하는 거는 그 소염 진통작용에 탁월하고 그래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숙취 해소에 아주 탁월하고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한 구절이 아주 특이하게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이 뭐냐면 그 의료 시설이나 약이 없는 북한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백혈병의 성약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의구심이 든 거지요. 이게 인터넷을 보고 알았을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정보가 그렇게 없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 인터넷을 하거나 거기 집에 갔을 때 컴퓨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분이 올곧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내게 온 손님인데 내가 대접해야지. 끝까지 고집해서 그분이 저희를 대접해 주셨어요. 참 올곧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는 나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나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아니 보니까 인터넷에도 이게 좀 쾌감이 좋다는 정보가 있던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 나만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본인만 알고 계시는 거라 그분은 임상을 통해서 그렇게 낫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물론 꼭 이것만으로 낫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또 어떤 중증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거를 먹게 하시면 확실히 몸의 어떤 차도나 이런 거를 분명하게 그 환자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저도 이제 저는 혈액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에 축구대회 나갔다가 태국이었나? 갔다가 와서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축구를 한 6개월 정도를 전혀 운동을 못하고 쉬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는 운동이 축구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제 체력이 얼마나 제가 바닥이었겠습니까? 그때 막 통풍까지 왔어요. 통풍까지. 바람 조금만 닮으면 막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아프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경동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이 지치가 있었어요. 이거가 생각났어요. 냉장고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다려서 물처럼 계속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제가 축구할 기회가 생겼어요. 필리핀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축구 선교팀이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친선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가게 됐죠. 제가. 그랬는데 운동이라는 거는 축구 외에는 한 적이 없고 6개월 동안 쉬었으니까 제 체력이 얼마나 바닥이었겠습니까? 그때 날씨는 엄청 또 햇볕이 따가운 그 시간이 그 운동장을 빌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오후 1시쯤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자개라는 태양 아마 체감 온도로 한 40도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실제 온도는 뭐 35도 이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통 한 10분만 뛰어도 헥헥거려서 아마 제가 평상시 같으면 아마 못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뛰는데요. 피곤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 몸에.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뛰는데 막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때하고 정말 다르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피가 맑아지니까 산소를 거기에 공급 잘해주는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숨이 안 차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또 느끼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됐죠.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좀 제가 이제 말을 좀 이제 마치고요. 음, 혹시 질문 좀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저기 선교사님 최선희 선교사인데요.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급성 혈액암이 올해 2월에 그게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되어져갖고 지금 현재 이제 표적 항암을 하면서 네네. 있는데 표적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한 6개월 사신다 그러는데 그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8월 달에 이제 또 재검하는데 가보니까 요번에 MRI 찍고 CT 찍고 다 하고 그러는데 항암이 더 늘었고 딴 데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이렇게 항암을 하고 있지만은 어머니가 이게 지금 병이 더 확장이 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고민보다는 이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들어서 경동시장이라고 한번 지치라는 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치가 아주 염증에 탁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 그냥 끓여서, 물에 끓여요. 예, 그냥 네. 차를 끓이듯이 그냥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냥 계속 물 대신 드시면 돼요. 보리차처럼 드시면 돼요. 네, 보리차처럼. 아하. 그런데 그러니까 예, 한 형사님 가지,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항암약 그거는 그대로 먹으면서 이것도 그냥 먹고 이렇게 해요?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드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좀 원리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항암 치료를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 네. 그나마 표적 치료는 그나마 그 암만 이게 공격을 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거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암약을 복용을 하고 그렇게 또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몸이 방사선은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방사선 치료 겸 항암제 약을 드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면역 그 세포가 많은 곳이 머리 쪽이랍니다. 아하. 그런데 머리가 빠지는 이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면역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표적 치료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을 융단 폭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고. 그래서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은 머리 쪽에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면역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5년이 지나면 그 완치됐다고 하는 판정을 준대요. 우리나라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암은 치료가 돼서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어디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전이가 돼서 다른 암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치료했던 암 때문에 돌아가시기보다는 재발보다는 다른 쪽에 다른 암으로 전이가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면서 극도로 면역 세포도 죽여가면서 죽이기 때문에 면역력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표적 치료를 하든 뭘 하든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병을 케어는 하고 있지만 그 면역력이 갈수록 몸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약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체질적으로 약한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장기들이. 네. 그 다음 장기에 치명타를 입혀서 결국은 암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요. 이 병만 있다고, 이 암만 있다고 계속 여기만 집중하고 치료하는데 이게 전이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항암 치료 가운데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이된 다른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지금은 그 양학으로는 지금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가 얼마나 독하면
고기를 막 먹으라 그럽니까? 사실은 위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독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해야 이게 항암 약을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초토화 또 시키고 이거 몸이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암은 뭐 이 고기류라든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이런 한계를 지금 기존의 암 치료법이 갖고 있는데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항암 치료를 멈추지는 마라. 그러나 이거를 같이 겸용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무래도 피를 더 빨리 소염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생기면 이 약을 점점 줄여서 끊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뭐 NK 세포, 암만 표적으로 공경하는 뭐 MK 치료 세포 그런 그 바이오 이런 치료법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한번 뭐 NK 세포도 한번 쳐보시고 근데 비용이 거기는 아직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비싸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보라색 그 색깔을 띠는데 밖에 상온에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금방 상해. 상하면 상해버립니다. 금방 쉬어버립니다. 이게 하루 정도 지나버리면요, 그냥 쉬어버려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꼭 필히 냉장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다려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양을 다려 놓지 마시고 그때 물을 넣어서 다려 놓으시고 또 다린 거 또 재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밖에다 내놓으시면 변질되니까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또 다음 또 다릴 때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대추도 넣어도 돼. 뭐 대추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감초도 넣으시고 넣으셔도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달짝지근하니까 맛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맛이 무생무치예요. 무생무치. 달짝지근. 네. 네네. 근데 대추라든가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보라색이에요. 무생무치가 아니라 보라색 띠는데 약간 단맛. 뭐 좀 먹기가 좀 밋밋해서 이제 그러시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먹어봐도 그런 맛은 안 느껴지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좀 달짝지근하게 대추나 감추라든가 이런 거 좀 몸에 좋은 것들 좀 같이 넣어서 그냥 굳이 저쪽 뭐 영양원 가가지고 돈 들여서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 구입을 하실 때 그 약용으로 재배한 거는 약효가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약효가 떨어지니까 산에서 재배됐던 거를 네. 판매하는 것. 네네. 근데 아마 이제 그게 구하기가 뭐 쉬울지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동시장에 저희가 가서 구매해 봤거든요. 네. 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약초 구매하는 곳에.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근데 양을 어느 정도 마셔야 양을요? 그 양 조절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어떤 것들은 많이 먹으면 독성 때문에 간에 손상이 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독성 자체가 없다고 아마 그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아니 저 같은 나오십니다. 경우는 그냥 한 뿌리 정도 그게 도라지처럼 돼 있어요. 그게 지초가 도라지 모양이 돼 있으니까 한 뿌리나 이렇게 해서 뿌려서 한 뿌리를 하루? 아니 그러니까 드시는 양만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뿌리 해갖고 계속 이렇게 3명이 마시니까 금방 마시더라고요. 그거는 조절이 되십니다. 그리고 많이 넣든지 적게 넣든지 또 사용하시면 되죠. 또 다리고 또 다려서 거기에 있는 거 다 뽑아 드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거는 그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많이 들어가서 그 성분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몇 정도 다려야 돼요? 커피를 진보라색 나요. 그 보리차 끓이듯이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그냥. 네. 보리차가 네, 그 정도. 예, 말려서 파니까 그 그럼 이게 이렇게 뭐죠? 그 색깔이 물에 완전히 배어서 올라옵니다. 네, 보리차처럼.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이.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환자분들이 드셔보시면 차도를 아마 며칠 지나면 차도를 확실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아니 건강한 사람도 마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당연하지요. 네,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거 먹어라 평생. 아니 피 자체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맑아져서 돌면 모든 그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마 그 건강하신 분들도 피곤하신 분들 과로하시는 분들 드셔보면 확실히 필요가 덜하다는 거 느껴지죠. 그 고혈압 당뇨에도 괜찮겠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아주 좋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주셨네 목사님을. 아니, 저도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필리핀 이주 여성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그런 홍승범 할아버지 같은 뭐 천사를 저희들에게 연결시켜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그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또 이런 정보 값없이 드려야죠. 근데 한웅원 원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초기에는 한웅원 원장님 한 딸 아토피 때문에 그 아토피 전문 한웅원을 가서 거기 아토피에 정말 좀 그 당시에 먹여서 탁월하게 좀 효과를 봤는데 그 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장님 모르고 계세요. 네, 그런 게 있냐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참. 홍승범 할아버지 참 대단하시네. 지금 벌써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가 더 다셨을 텐데, 야, 그때 73세인데도요, 만나 뵀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정말 지셨습니다. 청년처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아마도 산에서 좋은 약초들 계셔서, 10만이는 정 아니셨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저 약초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늦게 들어서. 네, 한번 지치과 제가 한번요 지치과의 자초입니다. 자초 보라색 자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다 좋다. 제가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제가 기사가 이미 났었어요. 그 필리핀 이주 여성에 대해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제가 연도를 잘 기억을 못했네요. 2007년도에 그 전북일보에 저희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네네. 이분이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네. 그 지금 보세요. 그냥 머리 깎은 게 아니고 대머리가 그냥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 우리 치료가동센터 공부방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던 분인데 백혈병 투병 중인 필리핀 이주 여성 엘리자베스.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사락골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가 운영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사가 쭉 이렇게 그 당시에 35세 남원 3회에 사셨던 분이고 농사를 짓던 그 농촌 총각 이모 씨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제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기사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온 낙동교회 김영군 목사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입증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구나. 구글. 가는 낙동교회. 다음에도 나와요. 이게 지치과 자초입니다. 예. 빨간색도 있던데. 잠시만요. 말린 뿌리인데요. 뿌리가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가. 예. 네이버 보니 나오더라고. 제가 잠시만요. 네. 지치. 지금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이파리만 지금 잠깐만요. 제가 뿌리 나와요. 지치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뿌리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아주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예, 아하. 네. 보시면 이 보라색을 떼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할 때 그래서 자색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초 이렇게 명칭이 있고 네. 좀 깊은 산 속에서 이것이 좀 캐서 10만이나 이런 약초 캐시는 분한테 이거를 직접 구매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끓여서 구매하셨어요. 파네요. 비만에도 도움이 되나요? 비만.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
그 뚱뚱한 사람들 그 비만을 해결하는 그 효과가 타고 그러니까 다시 살이 안 찌는. 왜냐하면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혈액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신압으로 이제 소변이나 이런 걸로 빼주기 때문에 비만에도 효과가 아주 장기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물 마시듯이 이렇게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방 치료 약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17,600원이 어디서 겠구나. 쿠팡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네요. 아마 쿠팡에서 파네. 네네. 17,600원. 많이 지금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많이 지금 이제 이게 홍보가 됐네.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이건 소개하지 않으면 모르죠, 이걸. 네, 그렇습니다. 알아도 뭐 관심이 없으면 안 보게 되죠, 사람이.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끝낼게요. 상 교수님, 저는 미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꼭 사 먹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치와 암, 유암, 암입니다. 암. 예, 자궁암 모든 암. 나와주고요. 뭐 까마중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암 백혈병 여기 나오죠. 암 백혈병 치료에 지치를 쓰고 있다. 그 당시에는 뭐 북한에서 백혈병을 다스리는 성약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어느 기사에서는 초창기 때. 특별히 혈액암에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염증을 삭혀주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 뭐 여기 근데 사람들 자꾸 물어보니까 창피해 죽겠어. 그냥 큰다고 해. 아니 큰다고 그냥 어디가 아프냐고. 다들 울잖아. 자 이제 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건강 되찾으시고요. 많이 좀 아프신 분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필리핀에 계세요? 네 필리핀에 지금 있고요. 쥐만 필리핀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계 선교 정보 네트워크 방송 사역 하고 있습니다. 네. 쥐만 필리핀이라고 제 이름이 보이시죠? 쥐만 필리핀. 네네네. 지만 난 GMA에 있는 줄 지만. 글로벌 미니스트리스 얼라이언스 포 네트워킹이라는 이니셜입니다. 네.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죠? 네,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제가 초창기 때는 이제 예배 전 시작 전 한 15분 정도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또 홍보를 전적으로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역이 성경의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제 본질적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몸은 하나고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또 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은 인볼브를 하지 않고 기도회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 이런 약이 왜 필요하냐면 나는 지금 건강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뭐 나이 드니까 혈액순환이 발끝이 좀 저리지고 그런다고 이게 혈액순환이 아무리 안 되니까 그다음에 내 주변에도 이제 그 뭐랄까 당뇨라든가 네네. 그래서 이걸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또 목사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성이. 그렇죠. 예,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나중에 해 보시고 좋은 그 뭐죠? 간증담 어떤 사례가 있으면 조금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우리 지만 필리핀 방에다가도 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혹시 지만 필리핀 방에 안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으면 제가 링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은 내가 안 들어가 봐 모르죠. 제가 지금 그러면 기도방만 알고 있으니까. 네, 선교사님 제가 한번 링크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방에 올리면 제가 들어갈게요. 네. 아니요, 거기는 제가 또 예의상 그러면 여기도 뭐랄까 내 카톡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왜냐면은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거 내가 왜 좋았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만 필리핀에 들어오시면 많은 유익한 선교 정보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건강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 정보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9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예, 중요한 선교 정보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보기도방은 기도 전문으로 해서 기도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 전략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참, 근데 왜 이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뭐가요? 저렇게 하면 되잖아. 채팅방에다가 혹시 예,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 바로, 있죠. 예.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보통 사람도 계속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십니다. 그거는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드시면 건강을 더 유지하시는데 아주 탁월하십니다. 건강할 때 드시는 게 예방 효과가 탁월하겠죠. 저 올려드렸습니다. 이 방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건강할 아니 때더 그러면 돼요? 예, 네, 네. 그러면은 건강하실 때 드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방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저는 일본에 있거든요. 그거는 배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온라인 사이트에 치시면 자초 구입 치시면 온라인 지금 쇼핑몰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더군요. 지금 보니까 그거를 신청해서 아니면 또 한국에 누구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직접 그쪽으로 배달을 시키셔가지고 보내달라고 우편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가격 부분은 잘 몰라서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까 나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많이 좀 아프거든요. 최근에. 그럴 때도 효과가 있을까요? 무릎은 관절염이신가요? 염증?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삐걱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조금 붓기가 있고 좀 열이 있고 그러네요. 제가 한 가지 좀 임상사례, 저 자신에 대한 임상사례인데요. 발을 접질렸어요. 그래서 복숭아 뼈 밑에, 왼발 복숭아 뼈 밑에가 2년을 넘게 아팠어요. 계속. 통증이 아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치뿐만 아니라 통풍에도 좋다고 그래서 물처럼 뭘 마셨냐면 물처럼 마신 게 옥수수 수염차 티백을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계속 그거를 내보냈어요. 이렇게 내보냈더니 염증도 사라지더라고요. 염증도.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 그것도 괜찮고. 네, 그것도 너무 탁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거. 지치는 다 좋고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두 개를 같이 드셨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같이는 아니고 옥수수 수염차도 따로 먹었었고요. 요것대로 또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치만 드셔도 돼요. 두 개 다 근데 좋습니다. 만약에 구입하기 힘드시면 옥수수 수염차도 괜찮은 거예요. 옥수수 수염차의 효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통풍과 염증, 관절염, 옥수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에 좋다고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된 것도 괜찮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 다리 염증에. 네네네, 티팩으로 된 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링크 해주신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만 필리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